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참단 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의 교통 영향평가와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했다지만 교통체증과 골목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여전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롯데슈퍼입니다. 롯데는 이 자리에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3차례 수정 지시가 있었고 롯데는 20건의 사항을 수정해 이달 초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인근 쌍암공원에 차량 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어 광주시에 기부한다는 게 수정 사항의 주요 골자입니다. 또 교통영향 평가와 함께 건축 심의도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접수한 49층 건물을 39층으로 낮추고 외부 디자인을 특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들어설 예정인 영화관과 상업시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고층에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지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골목 상권도 침해당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허가되면 이와 유사한 건물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조권 침해와 주차 문제 등 새로운 도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상권의 피해, 심해 일자리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상생에 대한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롯데 측은 주민들이 주거시설을 상업시설로 오해하고 있고 법정 기준보다 주차장 면수가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광산구청에서 용역을 맡긴 상권 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평가 내용에 따라 롯데 측이나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택시 요금이 오른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도 나아질 걸로 기대했는데 이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지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광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겐 달갑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비스가 크게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시민들은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칼치기를 한다든지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택시 요금이 오르고 난 뒤 택시 운전 기사들은 그만큼 수입이 많아져 짧은 기간이나마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 회사들은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이번 달부터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산학금도 인상했습니다. 한 달 기본급을 175만 원으로 평균 57만 원가량 올리고 하루 상합금을 3만 8천 원가량 인상한 것입니다. 회사 측은 최저임금 보장과 주 52시간 근무 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요금 인상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반응입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는지 그렇게 손님이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데. 광주시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서비스 하락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 등 불법 편법 운영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고용에 따른 단기 알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발되는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확보 등을 목표로 서울 지역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법인 택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성적 비리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고려고등학교가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건 데 이어서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었고 학부모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우정훈 기자입니다. 고려고등학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과 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과 서술형 채점 문제는 교사의 단순 실수였고
교육청 위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한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기숙사생들에게 넓은 교실과 책상을 줬던 건 부득이했지만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성적에 따라 영어, 수학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했고 이게 지침 위반인 줄 알지만 우열반을 운영한 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협박과 조작 등 감사에 대해 교육청은 사과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부적정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적정이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징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된 문제에서 시험이 출제된 사실은 명백하고 서술형 문제 채점에서도 3년 동안 1,500건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교육청과 표적감사라는 학교가 대립하는 가운데 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편들고 나섰고 교육단체는 학교 관리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신임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학자치협의회가 제출한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선대는 2주 안에 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새 총장을 선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강동원 총장의 총장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더라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멀쩡했던 논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으로 버리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 인근의 한 논입니다. 트랙터로 농지를 갈아엎자 진흙인 온이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 폐포대,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흙이 마른 곳은 회색의 시멘트 가루로 범벅입니다. 논이 아니라 폐기물 투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1월 오령지구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수백 톤을 이 논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또 다른 논입니다. 벼들은 대부분 말라 죽었고 잡초만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논 주인들은 업체 측이 농지 개량을 위한 뻘이라고 해 농지를 빌려줬다며 망친 농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콩갈라고 노타를 치니까 저거 쳐버리잖아요. 하도 감기니까 이게 마늘 같은 게 많이 감기니까. 보니까는 돌이 아니고 시멘트 덩이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농지에 버려진 콘크리트 덩어리는 아파트 기초공사 파일에 채워 넣는 화학 처리한 특수 시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지반 개량 공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존물이나 온이들은 주변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별도로 집토하여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이 등은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몰래 투기하는 사례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게다가 건축 폐기물까지 마구 섞어 버리는 바람에 토양은 물론 수질 오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남학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농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만 수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업체에서 제출한 폐기물 배출 신고서가 이상 없다며 눈과 귀를 닫은 채 현장 지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들도 돌보기 힘들어하는 이들을 복지 서비스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때부터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23살 A씨. 활동지원 선생님을 밀치고 나가 아파트 벽을 두드립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도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A씨의 어머니가 나타나자 A씨의 도전적 행동은 심해집니다. 어머니를 위협하며 옷을 찢으려고 달려드는 A씨의 행동을 어머니 스스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 옷을 찢는다든지 엄마를 뺨을 때린다든지 때리고 하니까 같이 안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문제 행동도 심하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두려움적이고 무섭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도저히 A씨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A씨는 팔다리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24시간 돌봄 서비스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도 A씨를 거부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여러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환경에서 도전적 행동이 강한 A씨를 전담해서 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설도 한 명에서 여러 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교대 근무는 하고 있지만 씨는 그렇게 해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다들 거부를 하죠. 전국에 A씨와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단 2곳. 그러나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치료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곳도 A씨를 받아주지 않자 A씨 어머니는 평소에는 A씨를 피해 시설 한켠에서 지내다가 돌봄 서비스가 없는 날에는 A씨와 한 지붕에서 아슬아슬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시설마다 한두 명의, 특히나 또 중증의 이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도전적 행동을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도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댈 곳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에 이어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의 박광태 대표이사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대표이사 자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선임한 것은 성급하게 법인 출범을 추진한 이용섭 시장의 자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빅그린 산단의 광주 방면 진입도로가 국비로 개설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69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빅그린 산단에서 본량 나들목에 이르는 6.5km 구간으로 올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과 수영대회 기간에 민주평화기념관을 개방한 결과 29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해 5.18 행사 기간에 기념관을 한시 개방했을 때는 13만 명이 다녀갔지만 올해는 수영대회 기간까지 개방 기간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